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작년 4월 달 기억 혹시 하시나요? 국방부 벙커 전산만에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가 국 위반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냥 그제 뉴스에 좀 나오고서는 그냥 뭐 유야무야 됐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방부가 뚫렸다는 건데 그러면 국방부만 뚫렸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상기하는 건데 요즘에 이상한 게 다합니다. 이때 다시 도표 있죠. 합동 C 체계의 구조라는데 요 도표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센트릭스 K라는 그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 이모 씨를 이제 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한미 연합 지휘 통제 체제 서버 접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 고급 군사 정보하고도 같이 된 그 서버를 이게 말하자면 뚫었다는 건데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3천만 원 정도의 금품 받고 간첩질을 한 건데 현역 장교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 3천만 원 맞아? 3천만 원 받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 그리고 여기 국방부 하나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산업체가 이런 비리 전혀 없다고 미리 질러대가지고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면 간첩들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요소요소에 이런 걸 다 심어놓았지 않겠느냐. 백업 그 무슨 시스템이란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를 심어놓으면은 거기서 통신 이런 게 전부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뒤어가지고 고급 정보는 미국에서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문은 이게 다 탈취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대놓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검사라든가 조사라든가 감사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국방관계, 통신망, 서버 이런 거를요. 그리고 이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수상한 게 그 업체요. 이 업체가 센트릭스 K라는 업체가 이제 맡아서 이런 걸 통신망 이 모수를 이제 맡아서 한다는데 여기가 수상합니다. 그때 당시에 월간조선에서도 이제 보도를 깊숙하게 했는데요. 뭐 수의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직원이 많지도 않대요. 뭐 한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 통신 이런 보안 관계 자한테 물어봤더니 월간조선에서 취재를 했더니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있지도 못한 그렇게 유명한 업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맡겼을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모르는 뭔 간첩지를 중요한 데 있잖아요. 중요한데 여기 발주를 줘가지고 중요한 데를 다 도감청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작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방산 비리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연히 지침을 내렸어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전무하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깔아놓은 거 아니까. 조사하면 드러나니까. 저 이거 의심이에요. 조사하면 드러나니까 방산비 조사하지도 말고 비리 없어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통신망, 군 통신망인데 야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 통신망 그거는 안전한지. 왜냐면 요즘에 그 행정관 뭐 이상한 거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뿐인지 적들, 다시 말해서 북한만 적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의 적, 이게 북한과 내통하는 문재인을 비롯한 이 종북 세력들이 자기네들 정권 끝나기 전에 뭔가 모종의 뭔가 작업을 다 해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때 월간조선에서도 보니까요. 기존의 청와대 위기관리선 이제 그 대처하는 B2 벙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용산건에 합동지휘 통제 체제 그걸 만들었잖아요. 기존에 청와대 거를 이쪽으로 용산으로 옮기니까. 그럼 그때 공사를 누가 했는지. 예? 흔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런 거는요, 이게 선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뭘 심을 수가 있거든요. 센트릭스 K라는 통신 설치 유지 그 업체라는데, 여기에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관이 내사에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때 내사 들어간 게 뭐 보도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내사는 제대로 했는지. 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이때서부터 미국에서 한미연합지휘 통제체제로 이제 하는 네트워크인데 핵심 사항은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뭐 냄새를 맡은 거죠.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업체가 뭐 산업업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또 잘 조사를 했겠죠. 그렇게 믿는데 대통령실 또 국방부뿐만 아니라 주요 요소 있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체 자주포 같은 거 뭐 우리 전투기 같은 거 우리가 만드는데 그 세계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또 해킹해서 빼가고 뭐 각종 그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중요한 데 있잖아요. 그거 빼가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 떵떵거리는 것도 북한에 뭔 들었는지 저렇게 자신있게 저렇게 우길 수가 없거든요. 지 죄가 저렇게 드러나는데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접수한다. 뭐 이게 있는 거야 뭐야. 아니 불안해 죽겠어요. 이게 작년 이 뉴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후속에 대한 보도가 안 나와요. 그때 이렇게 한 명 잡아간 건데 엄청난 짓을 한 걸 잡아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무사한지 국방부만 이게 뚫린 건지 그 다음에 후속 보도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제가 문득 이거 떠올라서 그때 당시 걸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후속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월간조선에서 깊숙이 취재한 정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깊숙이 취재를 했습니다. 월간조선. 근데 군 측은 이걸 알고 있는지 도감청 기술이요 간단하답니다. 뭐 이제 군통신망의 경우는 뭐 전문 용어로 엔드 암호화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엔드 끝에서 그러니까 암호화가 돼 있대요. 근데 이거를 백도어를 설치를 하면은 이게 무용지물이래요. 암호화가 돼 있어서 해도 백도어가 들어가면은 취약하답니다. 그거를 미리 심어 놓으면은 도감청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말이 오가는지, 국방부에서는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방위산업체에서는 어떤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고 어떤 설계도가 있는지 싹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백도어를 설치하면은요. 백도어는 그 과정 거치지 않고도 보안을 해제할 수 있는 아주 악성 코드라는 겁니다. 이런 게 선수들이 어디에 북한이고 이런 거 선수들이 중국인데 그럼 여기 주사파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거 북한에 그때 막 돈 갖다 주고 아태협에서 갖다 준 게 무엇 때문에 갖다 줬냐? 그 스마트팜 그건 구실 아니냐 혹시? 스마트팜 그 농장 이런 건 구실이고 뭔가 이런 거 깊숙한 게 있어서 돈이 가고 뭐 오고 이런 거야 뭐야? 불안해 죽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실제 해킹해간 군 뚫린 게 3천만 원 받고 갖다 준 간첩이 나왔잖아요. 군 관계자가, 군 장교가. 그러니까 이게 제2, 제3이 안 나오려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시로. 그리고 업체 선정을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데 업체 선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관련 월간조선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 업체를 잘 모른대요. 그럼 말다 했지. 통신 관련 업체 여러 관계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관계자한테 A사를 아느냐? 연합사 일각에서 도감청 행위자로 주목하고 있는 업체가 이 A사인데 사원이 10명 안팎의 소규모 회사고 홈페이지도 따로 없대요. 그런데 연매출은 수백억에 달한대요. 직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주로 이제 국방부 사업을 진행했다는데, 뭐 통신 배선 공사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주로 영상 회의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백업 시스템에 다 영상 회의하는 거,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령부 영상 장비 납품하고, 무슨 공공사령부 전시 브리핑 체제 구축 사업하고, 여기 또 골 때리는 게 나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영상 시스템 사업을 했대요, 여기서. 그런데 이 그 통신관계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대. 아느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더래. 이게 뭐야, 이거? 근데 KT 임원 출신 남태령 벙커에 출입해서 통신 업무 담당했던 B씨라는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웬만한 통신공사 업체는 다 꿰고 있는데 처음 듣는다 그 회사.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검증되지 않은 이런 회사에 엄청난 시스템을 유지 보수를 맡기느냐 이거예요 이게. 듣보잡한테. 마치 이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한테 여론조사 우죽순처럼 생겨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론조사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거. 여기다 다 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막 그저 태양광사업, 뭐 허인회 등 문재인 측근들 그냥 다 몰빵 밀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업체도 만약에 밀어줬으면 돈 때문에 밀어준 것만 해도 그런 비리는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그냥 돈이나 처먹었으면 고만. 그런데 불순 세력이라면 중국과 아니면 북한과 연계가 돼 있는 불순 세력이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큰일 나는 일 아니냐 이거죠. 이런 업체 듣보잡 업체에 맡기느냐 이거죠. 야, 그리고 그 업체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 입찰 내역을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수십 개 수주 사업 중에 수의 계약이 60% 이상 수의 계약을 했대네. 수의 계약이라는 거 아시죠? 입찰 경쟁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발주한 사람 누구냐 이거죠.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수의 계약을 60% 이상 수의 계약을 이 업체가 따네. 이거 이상하다 이거. 그때 이제 해군소령 출신의 그 김 소장 군납 비리 내부 고발자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을 지낸 후에 현재까지 방산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 김 소장도 이 업체 수의 계약 도 많고 건당 금액은 적지만 큰 경쟁 계약 항목도 있다. 흔적이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해. 담합 흔적이 있다. 그러면 담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돈 때문에 담합한 거면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담합이 이 적과의 동침, 이상임, 불순 주사파, 간첩과의 담합이면 이거 큰일 나. 담합 흔적이 있어 보인다고 전문가가 얘기하네요. 해군 소령 출신인 이 전문가가. 군납비리 이거 추적하고 있는 전문가가. 월간 조선에서 취재한 거예요. 안전한가요? 우리 정부 기관 지금 한참 뭐 외무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한미 관계, 그다음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관계 이런 거 외무부, 국방부, 통일부 이런 주요 부처 또 산업부의 그 반도체 이런 거 또 지금 얼마나 민감한 정보들이 기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밀 정보가 적국에 쭉쭉 노출돼서 나가면 이렇게 백업 이것만 넣으면 뽑아갈 수 있다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서류로 이렇게 하니까 서류 보관하고 그러니까 서류 보관함을 철통 모아놓는데 지금은 이걸 백 안 되니까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뭐 하나만 딱 심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조작도 쉽다는 거야 지금은. 뭣도 모르는 사람이 야 부정선거 하려면 몇만 명이 짜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있냐? 몇만 명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한 명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참. 이 방송을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든가 국방부 관계자들 보시면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면 체크를 좀 하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주요 기관에 이런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통신 시스템에 도감청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비가 돼 있는지, 여기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뭐 백업 뭐래나 백도어라든지 이게 혹시 설치돼 있지는 않는지 잘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뚫린 게 있었잖아요. 작년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겠냐 이거죠. 불안하다. 지금 전쟁은요 이런 게 전쟁입니다. 옛날 전쟁이 뭐 전투기가 뜨고 뭐 탱크가 옛날 전쟁이 지금은 사이버상에 남의 거 싹 훔쳐가고 심지어 돈도 훔쳐가고 이게 전쟁이에요. 정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후이길 바랍니다. 기후이길 부탁드립니다.